서울 등 중부와 전북, 대구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되고 낮에 중국발 스모그 추가 유입이 예상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이뤄지고 대구와 충북을 빼고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데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주차장은 모두 폐쇄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의 이른바 4+1 협의체가 만든 512조 3천억 원 규모 수정안이 가결됐는데 처음으로 500조를 넘긴 슈퍼 예산입니다.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세금 도둑이라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집무실까지 몰려온 한국당의 거센 항의에 충격을 받아 병원에 갔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생떼를 쓰며 시간만 끌더니 딴소리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이끌어낸 여야 4+1 협의체에선 핵심 쟁점인 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 법안,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선 이들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앞서 여야 합의를 뒤집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강행을 예고하면서 큰 충돌이 예상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하지 않고 비핵화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북한과 대화하고 도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추가 경고와 대화 용의를 함께 드러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장을 바꾸겠다고 신청하자 법원은 처음 기소 내용과 너무 달라서 아예 같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이 정 교수 측에 기록을 서둘러 주라며 시간을 더 끌면 보석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수사 시작부터 조사도 없이 이뤄져 무리를 빚은 부실 기소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수도권에는 이틀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아침부터 시야가 꽤 뿌옇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시야가 무척 뿌였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4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배에서 3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충북 그리고 대구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는 잊지 마시고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대기질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늦은 오후 찬바람이 불면서 중부지방부터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과 부산, 대구까지 확대됐습니다. 행정공공기관은 끝자리 수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고요.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현재 경기 영서 북부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오전에, 충청과 호남, 경북 서부 내륙은 낮 동안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 13도, 대구는 14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8도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무렵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4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퇴근길과 내일 출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오늘도 전국 9개 시도에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운행은 전면 제한됩니다. 어제도 집중 단속이 진행됐는데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구수봉 기자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오전 6시부터 전면 제한됐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된 도심의 녹색 교통지역 운행 제한은 별도입니다. 만약 서울 강남에서 출발해 도심에 진입했다면 35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는 겁니다.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공회전과 배출가스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백화점 앞에서 딱 걸린 운전자,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2분 이상 시동을 켠 채로 정차할 경우 곧바로 과태료 5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차량 배출가스도 불시에 검사합니다. 가속 페달을 몇 차례 밟자 곧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저감차 다뤄도 청소 자주 하셔야 돼요. 아니 그 청소를 누가 해주냐고요. 본인이 가서 해야 됩니다. 비산먼지가 많은 공사장 1,840여 곳은 공사 시간을 단축 조정했습니다. 또 살수차를 운영하고 흙더미에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했습니다. 의무사업장이 이를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내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570여 곳은 전면 폐쇄되거나 이부제를 시행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33만 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조금 전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1만 5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만 1,000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8월에 45만 2천 명 증가에 이어 넉 달 연속 취업자가 30만 대 이상을 기록하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40만 8천 명이 늘어난 반면 40대는 17만 9천 명이 줄었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3만 5천 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8만 2천 명 증가했지만 도소매업과 건설업이 8만 8천 명, 7만 명이 각각 줄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이른바 4+1 협의체가 만든 512조 3천억 원 규모의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밤 8시 반에야 열린 본회의. 한국당을 뺀 민주당과 군소야당,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만든 예산안이 기습상정되자 전운이 감돕니다. 한국당은 재석 버튼도 누르지 않은 채 모두 일어서서 4+1은 세금 도둑이다 30분 가까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산안이 확정이 되고 예산안 처리에 제한 조경태 의원 토론 하시겠어요? 하시면 토론 좀 해주세요. 제발 나를 봐서 좀 토론 좀 해주세요. 한국당은 최후의 수단으로 내년 예산안을 500조 아래로 잡은 자체 수정안을 냈지만 정부가 표결에 붙일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종배 의원님 108인 이내에 의한 수정안에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부동의합니다.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결국 4+1 협의체 162명이 올린 예산안 수정안이 이변 없이 가결됐습니다. 정부가 짜온 513조 5천억 원 예산안 원안에서 1조 2천억을 깎은 512조 3천억 원 규모로 사상 처음 500조를 넘긴 슈퍼 나라살림입니다. 보건복지 고용 분야가 180조 5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일반 지방행정 예산이 79조, 교육과 국방 예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에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법정 처리 시한은 이미 8일을 넘겼고 깜깜이 심사라는 단골 비판에 합의 정신을 외면했다는 한국당 원성까지 겹쳤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4+1의 힘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과의 합의가 없었던 점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예산안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국회 본회의 예산안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4+1 협의체 수정안이 통과된 게 안타깝다면서도 한국당이 예산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 도구로 삼아 시간을 끌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천 무효로 규정하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부 관계자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대미문의 깜깜이 예산이자 초유의 밀실 날치기 예산이라면서 입법부를 포기한 문희상 의장은 의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충격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아들 공천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집무실에도 단체로 찾아와 반발하자 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충격과 모욕감으로 혈압과 심혈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의 핵심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뿐만 아니라 선거법 개정과 검찰 개혁 법안도 여기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강행을 예고하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선 더 큰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힘을 발휘한 4+1 협의체는 이젠 패스트트랙 법안에 더욱 집중합니다. 한국당을 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이 협의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포함한 검찰개혁법안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등이 4+1 협의 대상입니다. 먼저 선거법의 경우 이미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연동률을 더 낮춰야 한다며 아직까지 통큰 양보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 또한 합의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기소심의위원회는 불기소 사건에 한해 권고를 하는 자문기구 역할로 의견을 모았고 직거래 금지 조항을 만들어 청와대가 공수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논의가 뒷전으로 일단 밀린 상태입니다. 이 사이 검찰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고 경찰은 통제 장치가 이미 충분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상태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다음 임시국회에 오릅니다. 예산안 처리를 막지 못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강행 방침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불법적인 야합결사체라고 일부에서는 얘기를 하던데요. 거기에서 강행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가 있는 법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열어 선거법 개정안부터 법안을 하나하나 처리한다는 전략입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그 다음 임시국회 때는 표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초쯤 패스트트랙 안건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긴 싸움의 단초가 된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본격적인 싸움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요청안을 받으면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청와대는 국회가 올해 안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까지 마쳐 신속히 임명할 수 있길 바라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임명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추가적인 경고를 보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하지 않고 비핵화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대화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를 요청한 미국 국무부의 수장인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북한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하지 않고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Said there wouldn't be long-range missile tests, nuclear tests. All of those are commitments that we are very hopeful that the North Koreans will continue to abide by.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협상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북한을 도울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언급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 뒤 이뤄졌습니다. 그런 만큼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도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을 내비친 셈입니다. We need to jointly figure out a way together
to assist the North Koreans to get there so that North Korea can, and the North Korean people can have the brighter future that President Trump has spoken so often about. 북한은 하지만 안보리 회의 등에 대해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 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지지를 거부했다면서 이는 북한과의 외교적 틈을 유지하기 위한 희망이 깔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잠재적인 ICBM 도발을 견제하는 동시에 북한이 극도로 싫어하는 인권 문제 논의를 무산시켜 줌으로써 외교적 해결의 여지를 살려나가기 위한 측면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2년 만에 안보리 회의를 요청한 미국의 속내와 북한의 입장은 무엇인지, 안보리 회의에서의 토의 논리와 이어지는 조치, 그에 따른 북한의 반응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회의가 열리지 않게 된 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감축하고 동결하려 노력하는 순간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구촌 곳곳에서 인권을 위해 싸우는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도 북한은 국제법 위반과 인권 침해의 오랜 역사에서 경로를 트지 않는 한 국제적으로 버림받은 처지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한중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 중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경우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와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 이후 한일 당국 간에 진행하고 있는 수출 정책 대화 상황을 점검하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양 정상의 의견 교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탄핵안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이번 주 중 법사위 투표를 거쳐서 이르면 다음 주 하원 전체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근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의 뼈대를 공개했습니다. 탄핵안에는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 남용 혐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잠재적인 경쟁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조사하도록 우크라이나를 압박했다는 겁니다. That is exactly what President Trump did when he solicited and pressured Ukraine to interfere in our 2020 presidential election, thus damaging our national security, undermining the integrity of the next election. 의회 절차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의회의 탄핵 조사에 협조하지 말도록 정부 관리들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We stand here today because the president's continuing abuse of his power has left us no choice.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박 트윗을 날렸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순전히 정치적 광기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하원 법사위는 이번 주 중 탄핵안 작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소식통들은 법사위가 12일까지 탄핵안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도 이번 주 중 법사위 투표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에 하원 전체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기소한 내용과 추가로 조사해서 바꾸려는 내용이 너무 달라서 같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검찰의 부실 기소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전격적으로 기소했습니다.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은 채 간략한 범죄 사실만 공소장에 담아 부실 기소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정 교수를 잇따라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달 11일 14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특히 위조한 표창장을 입시 등에 활용한 혐의를 적용하면서 앞서 기소한 표창장 위조 혐의를 구체화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달 27일 기존 공소장을 바꿔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5가지 부분에서 기존 공소사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공범의 경우 성명 불상자에서 딸로, 범행 시점은 2012년 9월에서 2013년 6월경으로 바뀌었고 범행 장소도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라져 같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하나의 문건을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로 기소했고 부수적인 내용을 바꾼 건데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정안의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추가 증거 제출 등을 놓고 검찰과 재판부가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정 교수 측은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라며 공소장 변경 불허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대마 흡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종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마약을 접한 횟수가 적지 않고 밀반입 혐의가 무겁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약 상습 투약과 밀반입 혐의로 검거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은 재판 내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알아온 우울증까지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해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홍량의 혐의가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홍량에게 초범치고는 결코 적지 않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3년을 함께 선고해 감옥에 수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습 투약뿐 아니라 변종 마약인 LSD를 밀반입한 점이 중형을 선고한 이유로 꼽힙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홍량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초범인 점을 반영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선고 결과 말씀해 주세요. 미성년자입니다. 앞서 검찰은 홍량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변종 마약이 다양한 만큼 엄벌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장기징역 5년에 단기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홍량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시흥동에서 승용차가 정차 중이던 SUV를 들이받아 차량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상암동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는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대겸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서울 시흥동의 한 왕복 8차선 도로.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SUV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시흥동의 한 교차로에서 석수역 방향으로 향하던 SUV 차량이 앞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에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사고 충격으로 흘러나온 휘발유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부가 온통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가게 안 벽과 천장은 사방이 그을음으로 검게 변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시흥동의 한 시장 안 정육식당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가게 안 집기류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숯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상암동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한 마리는 출동한 경찰이 사살했고 나머지 한 마리는 인근 공원으로 달아났습니다. 구청 측은 멧돼지가 달아난 주변 공원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1년 전 어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죠. 발전소 현장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모인 노동자들은 안전 개선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외쳤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안전모와 랜턴, 마스크를 쓴 발전소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년 전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의 넋을 사고 현장인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가자들은 발전소 내부를 행진하며 죽음의 외주화를 제발 좀 금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사용했던 책상에는 하얀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김 씨가 떠나고 작업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안전모입니다. 곳곳에 흠집이 나 있고 석탄재가 묻어 있어 내부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발장에 있는 신발도 석탄 범벅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특별조사위원회가 개선 권고안 22개를 제시했지만 현장 근무자들은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상황.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장의 위험 개소를 찾아 2번 다시 제2의 김용균 선배님이 나오지 않도록 또 훗날 들어 올 후배들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위험의 외주화를 없애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추모위원회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사고의 직접 책임자인데도 경찰이 면죄부를 줬다며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원청인 서부발전이 하청을 주었으니까 우리 아들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고 김용균 씨가 노동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년.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발전소 현장 노동자들은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며 외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에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어제 오전부터 전 현직 대우그룹 임직원들이 모여서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조화를 보냈고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소설가 이문열 씨 등 정치권과 문화예술 분야 인사들도 장례식장을 찾아 애도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경제 활동을 도울 기본안을 마련했습니다. 육아휴직 허용 조건을 임신 중 기간까지 넓히고 국가기관 산업과 전략산업 직종 훈련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3D 프린팅 수업이 한창입니다. 수강생은 결혼과 육아로 일을 그만둬야 했던 경력 단절 주부들. 정부의 무료 직업교육 훈련을 통해 첨단 장비로 의약품 성분 분석 실험까지 해보며 4차 산업, 고부가가치 직종 취업을 노립니다. 내년부터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이런 취업 교육 지원은 더 늘어납니다. 기존의 취업 지원 교육 직종 외에도 국가 기관 산업과 전략 산업 직종도 발굴해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고학력, 전문직 여성을 위한 취업 교육 모델이나 창업 지원도 시작됩니다. 경력 단절 원인의 상당 부분이 출산과 육아에 있는 만큼 이 시기 지원도 강화합니다. 내년 2월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시행되고 혜택의 사각지대였던 한부모 가정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돌려받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 허용 조건도 출산 후에서 임신 중까지 포함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가부가 위탁 운영하는 각 지자체의 새로 일하기 센터는 기존 무료 직업교육 훈련 외에도 지자체와 기업을 연결하는 업무에 힘을 쏟게 됩니다. 이번 계획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기재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는데 공청회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초 확정될 예정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탄력 근로제 개선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서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이 오늘 발표됩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8일 노동법 개정안 무산을 전제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와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 보완 대책의 틀을 밝혔습니다. 임금 및 단체 협약을 두고 사측과 대립 중인 르노 삼성차 노조가 파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어제 조합원 2,059명을 상대로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가운데 66.2%가 파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절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음에 따라서 조만간 대의원 대회를 열어 파업 수위와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이 어제 교육부가 대학의 구조조정 방향과 기본 계획을 밝히는 설명회장을 점거해서 행사가 무산됐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설명회를 열고 오는 2021년 시행 예정인 진단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시작 전부터 교수노조와 대학노조 관계자 100여 명이 설명회장을 점거해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전기버스 타보셨습니까? 미세먼지도 줄이고 소음도 적은 데다 승차감도 좋지만 충전 시설이 많지 않은데요. 경기도 수원에 국내 최대 규모의 충전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일부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되고 있는 전기버스. 경유로 달리는 일반 버스와 달리 소음이 적고 승차감도 좋지만 가장 큰 장점은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때는 더욱 도입의 필요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충전 시설 등 관련 인프라는 아직 부족합니다. 차고지에 들어와서 충전을 이렇게 시킬 때는 좀 작을 때는 많이 대기 시간이 있어서 좀 불편했었는데 수원 공영 차고지에 새로 문을 연 무공해 전기버스 충전소. 수원시유지에 환경부와 시내버스 업체가 자금을 대 마련했습니다. 전기버스 한 대를 70분 만에 완전 충전할 수 있는 장비 48대를 갖추고 있는데 장비 한 대당 2개의 충전 라인이 있어 모두 96대의 버스 충전이 가능합니다. 소리가 따로 소음이 안 나니까 승차감 면에서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또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유지 3,400제곱미터를 충전소 부지로 제공한 수원시는 앞으로 3년간 전기버스 1,00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230대가량의 경유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경유버스 한 대가 미세먼지 배출이 39kg가 넘습니다. 이것이 전기버스라 하면 하나도 없는 거죠. 경기도도 오는 2027년까지 경유버스를 전기버스 등 친환경 버스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남다른 효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자리죠. 심청 효행 대상이 올해로 21년째 이어졌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2년 전 뇌출혈로 하반신 마비가 온 어머니를 돌보는 도진아 양.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외할머니까지 부양하고 있는 진아 양은 건강해진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가는 게 꿈입니다. 저희 엄마랑 같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부산 여행 갔었는데 그때 이후로 엄마가 건강할 줄 알았는데 엄마가 나으면 같이 여행 가고 싶어요. 진아 양은 가천문화재단 심청효양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또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에 와 남편과 사별한 뒤 시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부양하고 있는 김지연 씨가 다문화 효부상 대상을 받는 등 15명이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실천하기 쉽지 않은 절절한 사연들이 발표될 때마다 참석자들의 격려와 박수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분명히 효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저는 가장 오래가는 가치를 갖고 있고 경쟁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재 많이 발굴해 주셔서 감사하고. 의료 취약지인 백령도에 길병원을 설립하고 효녀 심청 동상을 세운 것을 계기로 21년째 이어진 심청 효행 대상. 만 24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효행상과 이주 여성을 선정하는 다문화 효부상 등 3개 부문의 상이 주어집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회적인 어떠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상징적으로 심청 효행상을 저희들이 거행하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의 핵심인 효사상을 기리기 위한 심청 효행 대상의 수상자들에게는 총 1억 원 상당의 상금과 종합 건강검진권이 지급됩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카데미상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골든글로브상 후보작의 이름을 올리면서 내년 2월 아카데미 수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골든글로브 감독상과 각본상, 외국어 영화상 등 3개 부문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한국 영화가 골든글로브상 후보에 오른 건 우리 영화 100년 역사 이래 처음입니다.
1943년 설립된 골든글로브상은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에서 주는 상으로 아카데미상의 전초전으로 불립니다.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부문뿐만 아니라 각본상 또 감독상 후보에까지 오른 것은 현지에서 기생충이 크게 평가받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비슷한 부문의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많지 않나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감독상 부문에서 봉준호 감독은 토드 필립스 감독과 마틴 스콜세지, 퀸틴 타란티노 등 세계적인 감독들과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각본상은 결혼 이야기, 두 교황,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아이리시맨과 경쟁하게 됩니다.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은 페인 앤 글로리와 레미제라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등이 기생충과 함께 후보에 올랐습니다. 남우조연상 후보로 거론됐던 송강호는 아쉽게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은 해외에서 수상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어워드에서 필름 메이커상을 수상한 데 이어 LA 비평가협회로부터 작품상과 감독상, 남우조연상을 받았고 전미 비평가협회와 애틀란타 비평가협회, 아카데미상 수상 잣대로 꼽히는 미국 영화연구소에서도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골든글러브 후보작에도 이름을 올리며 아카데미 수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내년 1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 베버리 힐스에서 열립니다. YTN 김선입니다. 아이돌 그룹의 무대를 가상현실로 감상할 수 있는 앨범이 출시됐습니다. 지니뮤직은 그룹 마마부의 공연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최첨단 ICT 기술에 융합한 가상형 실감음악 버추얼 플레이를 내놨습니다. 이 앨범에는 마마부의 대표곡 5곡이 수록돼 있으며 앨범과 함께 제공되는 머리에 쓰는 디스플레이 HMD를 이용하면 360도 VR로 마마무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추가 관세 연기는 두 나라가 당분간 무역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라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핀란드 제1당인 사회민주당의 산나 마린 의원이 총리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지난 8일 당 후보로 당선된 마린 의원은 의회 승인 투표에서 찬성 99표, 반대 70표로 총리직에 오르면서 34살의 세계 최연소 총리가 됐습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취임해서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아르헨티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도 좌파 성향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취임으로 아르헨티나에선 4년 만에 다시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비리 의혹으로 강요들이 잇따라 사퇴하고 총리가 연루된 이른바 벚꽃 스캔들까지 불거졌지만 아베 내각이 책임 있는 자세를 회피하면서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인사들은 아예 숨어버리는가 하면 기록을 일찌감치 폐기한 채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도쿄 황보연 특파원입니다.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멜론과 대게 등 선물을 돌리고 경조사비를 전달한 의혹으로 임명 한 달여 만에 사퇴한 스가와라 전 경제산업상. 같은 날 임명된 법무상은 이후 일주일도 안 돼 본인은 물론 같은 자민당 의원인 부인 관련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역시 낙마했습니다. 일단 의혹을 부인한 뒤 나중에 확실히 설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설명은커녕 한 달 넘게 열린 국회에 모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달 세비와 연말 보너스까지 합쳐 1인당 최대 약 6천만 원의 혈세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これ行方不明だから捜索願い出した方がいいかなと思ってるんだけども警察に債権返納し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 혈세가 6억 원 가까이 들어간 벚꽃놀이에 아베 총리 지역구 주민들이 무더기로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커진 이른바 벚꽃 스캔들. 초청자 명부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아베 내각은 간단히 거절했습니다. 벚꽃놀이 이후 한 달도 안 돼
중요 기록을 다 폐기해 명부가 없다는 겁니다. 招待者名簿はあらかじめ決められたルールと手続きに従ってこれ廃棄いたしております。 지역구 주민 초청에 아베 총리 사무실이 관여한 문서가 나오고 2조 원대 사기 피해를 입힌 다단계 업체 회장 초청장에는 총리 추천을 뜻하는 관리 번호가 찍혀 있지만 아베 총리는 관련성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招待者の取りまとめ等には関与していないわけであります。個人的な関係、今おっしゃったような個人的な関係は一切ございません。 의혹 당사자들은 자취를 감추고 핵심 자료는 이미 폐기된 채 시종일관 모르쇠로 밀고 나가는 아베 총리.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의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무려 70%에 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지난 5일 시작된 연금 개편 반대 총파업으로 프랑스의 열차, 지하철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국의 철도 운행률은 20%에 불과하고 파리 지하철도 2개 노선을 제외하고 모두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정유 노조들도 파업에 가세해서 기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파리 시내 학교 수십 곳도 교사들의 파업 동참과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휴교했고 대학들도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소방관과 공무원, 병원 노조들도 파업에 참여해서 프랑스 전역이 마비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뉴질랜드 화이트섬 화산 분출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던 한 명이 숨지면서 사망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 8명도 여전히 모두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 가운데 3명은 퇴원했지만 30명은 아직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로 시드니가 뿌연 연무에 휩싸이고 공기질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호주 공영 ABC 방송은 산불 연기로 인한 연무 때문에 시드니의 공기질 지수가 대부분 지역에서 위험 수위를 훨씬 웃돌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시드니의 맥쿼리 파크, 파라마타 노스 지역 등의 공기질 지수는 위험 수위인 200의 10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Three, two, one. 네, 눈은 따갑고 또 목은 칼칼합니다. 지금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들어오면서 먼지 농도가 더 짙어지고 있는데요. 서해안 지역인 인천의 농도가 현재 100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면서 102마이크로그램까지 농도가 올랐습니다. 점차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서도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중서부와 부산, 대구에는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끝자릿수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고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은 제한됩니다. 탁한 공기 속에 충남과 또 경기 남부 영서 지역에는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이른 오후에 금세 그치겠고요.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또 오늘은 퇴근길이 출근길보다 더 춥겠습니다. 오늘 저녁 서울 기온이 4도로 아침보다 5도가량이 낮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영하 4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주의보 속에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8도, 청주 10도, 대전과 안동 11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밤에는 다시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굿모닝 화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